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2주 만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저번 주에 저희가 예고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원래 여기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볍게 한잔 하는 걸로 라이브 방송 하려고 했으나 제가 갑작스럽게 일이 좀 생겨서 취재를 다녀오는 바람에 못했고 귀가 시간도 늦어서 못했고 오늘 좀 찾아와서 원래 오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왜 그걸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태원 참사 그 내일까지가 그 애도의 기간이라 또 그것도 그 분위기에 또 저희 맞출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을 좀 그래도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그건 미루고요. 이번 주는 그냥 11월 업계 동향 지난 2주간 있었던 일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개 좀 짚어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정보나 또 소식 같은 거 있으면 전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시간 조금 남짓 그렇게 해서 한번 저기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매주 저희가 촬영하는 이곳에 찾아왔고 장소를 또 이렇게 좋은 장소를 또 이렇게 대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순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는 이태원 그 참사 관련해서 우리 업계도 뭐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좀 미쳤다는 소식.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가 좀 의외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여행 트렌드 사이트 새로운 거 런칭한 거.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뭐 세미나 한 거 중요한 거 하는데 흥미로운 세미나 한 거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어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아웃바운드 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한 거 기사로 한번 나가긴 했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다 얼만큼 제가 짚어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은 좀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인적으로도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많이 들어오셨네. 개인적으로도 뭐 국가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그게 뭐 피해를 직접적으로 저거 하신 분들만큼이야 하겠냐마는 그거 쉽지 않죠. 네. 기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 전체로 이제 분위기 자체가 국가가 다운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신날 일이 없습니다. 네. 신나서도 안 되고. 네, 자 그래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많이 오셨네요. 왜 이렇게 많지? 오늘 이게 아닌데 원래 이 정도 대표님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에? 어디 가셨어? 자 일단 이태원 일주일 전이죠. 지난 일요일날 토요일이었나요? 토요일 밤이었죠. 이태원에서 참 뜻하지 않게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뭐 저희도 굉장히 또 저 개인적으로도 조의를 표하고 참 우리 희생되신 분의 넋을 기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쨌든 뭐 할로윈 축제, 그 다음에 뭐 이태원이라는 장소, 어쨌든 뭐 문화든 축제든 축제가 하나의 문화죠.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여행, 관광 이런 컨텐츠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뭐 관광업이 됐든 여행업이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는 그런 업무들은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의 업무들은 어쨌든 이렇게 막 사람이 좀 힐링하고 즐기고 축제하고 그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그런 산업이다 보니 그렇게 축제를 즐기고 아무튼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질 만큼의 참 안타까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특히나 다른 업종보다 이쪽 업종 계신 분들은 더 가슴이 아플 거예요. 아프고 참 이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참 삼가 조의를 좀 표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겸사겸사해서 이번 주는 방송을 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좀 저희 내용을 꾸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 인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 결방한 거 굉장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갑작스럽게 또 일정이 이렇게 잡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다 취재 다녀온 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어디 다녀왔냐면 저번 주에 금요일날 경인 아라뱃길 펜투어를 다녀왔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 아라뱃길에서 수문을 통과해서 나오면 한강에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현대유람선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 유람선이에요. 4층짜리 유람선인데 뭐 그걸 크루즈라고 하긴 좀 그렇고 4층짜리 유람선인데 그 경인 아라뱃길 김포항 근처에 있어요. 그 아울렛 있는데 그래서 쫙 이제 그 한강에 나오기 전에 그 수문이 열려요. 수문 딱 수위 조절해갖고 수문 쫙 열리면 쫙 나와서 한강 여의도 있죠? 국회의사당 그 앞에까지 와서 야경 보고 안에서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내리기 전에 그 또 이제 불꽃놀이 불꽃축제 바로 위에서 하고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상품인데 현대유람선에서 그거를 이제 아직 정식 인가는 못 받았어요. 임시 허가를 받아서 저번 주에 그 축제 한번 운항을 한 거고 우리 업계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1월 달부터인가 해갖고 이제 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운항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 행사 기업 그런 마이스 행사라든지 뭐 단체 행사 그 배를 하나 그냥 통째로 빌려 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뷔페 식사도 되고 하니까 또 공연도 마술쇼 그다음에 뭐 댄스 공연, 음악 노래 부르는 공연 그다음에 뭐 불꽃놀이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전 몰랐는데 그 마포대교 근처까지 배가 나가니까 야경 국회의사당 야경이랑 옆에 그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 야경이 너무 멋있더라. 나 몰랐는데 아마 제가 관련해서 기사 나갔는데 그거 아마 보신 분들은 사진 괜찮네라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걸 같은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너무 야 대한민국에 이런 게 또 있었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진을 제가 한번 그래도 혹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볼까요? 그게 요금 개인당 얼마라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네. 그래서 이제 배 타서 그 상품 설명회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 혹시 보이시죠? 네, 모니터 보이시는데 요 배예요, 요 배. 지금 모니터 여기 보이시는 거, 요 배고 밤에 찍은 거고 이렇게 안에서 공연 지금 보이시죠? 요 공연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술쇼도 하고 여기 마술쇼도 하고 불꽃놀이 이게 불꽃놀이가 그러니까 아마 이 불꽃놀이는 먼 데서만 보셨는데 원래 불꽃놀이 바로 머리 위에서 하는 게 제일 볼만하대요. 이제 머리 위에서 했거든요. 머리 위에서 하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불꽃 위에서 싹 떠요. 무슨 재 같은 게 날아올 것 같잖아.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모자도 또 줘요. 모자도 줘서 모자 쓰고 하면 전혀 안전이나 뭐 그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제 그 불꽃 여기 보이시면 요 사진 보시면 불꽃놀이 볼 수 있는 그 맨 위에 가판 거기서 이렇게 댄스 파티도 하고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아서 이렇게 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홀이 있고 홀이 다 층마다 있고요. 여기 경인 아라뱃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하는 거고 이렇게 실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회 같이 하면서 앉아서 요즘 요거 보이시나요? 수문? 네, 수문인데 요게 볼만해요. 요게 바로 문이 열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강과 여기 수위를 맞춰야 돼요. 수위 높이를. 그래서 맞출 때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맞으면 이제 문이 쫙 열리면 쫙 나가는데 제가 수혜주나는 배를 타고 안 가봤는데 아마 비스무리한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야경 보이시나요? 혹시 야경? 야경 요게 그 이제 지금 국회의사당이랑 쌍둥이 빌딩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의도 거긴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아무래도 추운 것 같아. 이 강바람이라는 것도 좀 차갑죠. 그래서
여름에도 괜찮을 것 같고 봄, 가을로 뭐 식구들 단위로 개인적으로도 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막 가슴도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힐링이 되더라고. 힐링이 되고 이 선착장이 어디냐면 김포 아울렛 거기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차도 편하게 주차도 하실 수 있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누가 이제 친구나 누구 가족 친지나 한국에 서울 와서 한강 유람선도 좋은데 한강 유람선보다 전 요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더 한강 유람선 그냥 한강만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경인아라뱃길에서 타는 거 말고 지금 아직 한강에는 요 배를 댈 수 있을 만한 선착장이 아직 구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구비가 좀 되면 굉장히 더 많은 뭐 이거 인바운드도 좋을 것 같고 아홉 번 국내 관광 상품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요거 취재를 다녀오느라고 저번 주에 라이브 방송을 좀 못했습니다. 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많이 이해해 주시죠. 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다음 전해드릴 내용은 이제 인바운드와 국내 여행 전망인데 요거는 뭐죠? 요 아라뱃길 요거랑 같이 이어서 요것도 어차피 이제 인바운드 상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웃바운드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 인바운드는 지난 뭐 통계 나온 것도 그렇고 항공국도 그렇고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이게 얼만큼 지금 영향이 있을까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은 뭐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크게 뉴스로 보도가 돼서 이게 지금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특히 서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 여행객들, 외국인 여행객들한테 굉장히 안전하다는 인식이 원래 있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만 좀 우리만 있었나? 우리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나? 어쨌든 뭐 비교적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 봤는데 뭐 범죄가 일어나는 빈도수나 뭐 그런 거는 확연히 없죠, 적죠. 근데 이런 사고 한번 나면은 조금 그런 쪽에 좀 경각심을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올 거 일본으로 틀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태원 요 참사 때문에 인바운드객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오바겠죠.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오버센스 같아. 네. 그렇게까지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외국인들 외래객들 한국에 여행 뭐 이태원 같은 곳에 필수적으로 여행을 하고 둘러보시는 코스긴 한데 뭐 슬프고 애도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인바운드 산업 자체 향후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살짝 좀 전망은 되고요. 이제 그 참사, 이태원 참사와 별개로 조금 더 긴 큰 틀에서 좀 보자면 어찌됐든 지금 항공 노선이 살아나고 있죠. 항공 노선이 살아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 문제나 그 다음에 북한에서 오히려 북한 이 얘기를 하려고 까먹을 뻔했네. 오히려 지금 북한 이슈가 더 우리 인바운드 향후 전망으로 따지면 오히려 북한 이슈가 좀 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야 여기서 모르지만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오히려 해외에 계신 분이나 또 해외 외국인 외래객들이 외국에서도 우리 지금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시험 발사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우리야 뭐 여기 있으니까 그까이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게 있는데 경각심이 없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큰 뭐 불안하거나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없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이나 우리나라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일본만 해도 저번 뭐 얼마 전에 자기네 머리 위로 미사일 발사 시험한다고 하니까 날아가니까 아주 뭐 신칸센인가 그것도 멈추고 그랬다면서요. 일본이야 워낙 예민하게 그런 친구들이라 그렇다 쳐더라도 아무튼 외래객들은 오히려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굉장히 불운하고 큰 이슈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이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저거를 봤을 때. 지금 뭐 북한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뭐 하루가 멀다 계속 시험 발사를 하고 있죠. 뭐 뉴스 아까 잠깐 보니까 뭐 핵탄 그 탄두 뭐 마지막에 그거는 실패했다는데 그것만 완성이 되면 이제 뭐 정말로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 같은 그런 곳에서 뭐 제재니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치학적인 어떤 이슈나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 이슈 때문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인바운드의 영향은 있을 수가 있죠. 크게 있을 수가 있어요. 크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나라 인바운드의 많은 부분을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 전혀 문을 열 낌새를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자료 보니까는 뭐 내년에는 뭐 그래도 조금씩 열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우리 시진핑 형님이 마음이지 뭐 누가 알겠어요. 그거. 어쨌든 아무리 뭐 대만, 일본에서 많이 들어와 준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만큼의 그거 따라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 이슈가 이렇게 되버리면 동남아 인바운드계에 또 영향이 많지요. 그래서 인바운드도 사실 뭐라고 자신 있게 지금 뭐 전망을 내놓기가, 아주 핑크빛 전망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 같아요. 북한 이슈가. 예. 뭐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고 성장폭도 아웃바운드보다 크긴 한데, 인바운드도 북한 이슈가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쉽지 않다.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뭐 그렇게 좀 전망이 되네요. 당분간은. 근데 뭐 그런 이슈나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정치 상황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정치시사 방송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까지 언급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뭐 안 좋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너무 인바운드. 자연스럽게 아웃바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웃바운드는 감소했죠. 저번 주에 저희가 통계 자료 한번 발표해 드린 거, 나온 거 전해드렸는데, 아웃바운드가, 그러니까 제가 관련 기사를 한번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는데, 아웃바운드가 지금 보면, 물론 뭐 요 기사 나가고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왔는데, 원래 이 시기에는 안 나간다. 그거 알죠? 누가 좀 모릅니까? 근데 지금 이 표를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팬데믹 때문에 거의 뭐 그 바닥이었다가 이렇게 이제 분위기 슬슬 살아났죠, 그죠? 이렇게 증가가 되는 추세였는데, 물론 7, 8월 달이 뭐 성수기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근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7, 8월, 특별히 요즘에 뭐 휴가라는 것 자체가 연차 제도가 많기 때문에 7, 8월 그래도 7, 8월이 제일 많긴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런 전망들 많이 했잖아요. 뭐 폭발할 것이다. 보복 심리가. 근데 무슨 보복 심리가 어디 있습니까? 9월에 확 떨어져. 오히려 6월보다 20만 명 정도 는 거밖에 없어요. 9월. 그죠? 지금 표 보이시죠? 그죠? 저희가 표 보이시죠? 그죠? 표. 줄어들어야 될, 지금 뭐 굉장히 폭발한 다음에. 그리고 무슨 어느 행사에서는 무슨 라이브 했더니 전 매진이라며. 다 얘야. 매진이라며.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죠? 물론 항공 공급석이 한 30%, 아웃바운드 같은 30% 정도 예전에 비하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예상외죠. 최소한 요 70만, 요 근처에서는 좀 머물러 줘서 60만 명 초반대면은 이거는 기대 이하입니다. 기대 이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일단은 9월까지 볼 수 없는 게, 왜냐면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입국의 제재가
사실 본격적으로 풀린 건 10월부터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이게 이제 10월 걸 봐야 돼요. 10월 걸도 봐야 되고 10월부터 일본 여행이 됐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일단 뭐 막 갈 수는 없잖아. 방학도 아닌데. 그래서 10월은 늘지 않을까 싶어요. 늘겠지 설마. 일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10월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내피셜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상을 해보면 10월 아웃바운드는 90만, 80만, 90만. 지금 9월이 지금 60만 초반대거든요. 9월이 60만 초반대니까 일본 거 계산하면 근데 일본이 설마 20만 명이나 갔을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한 10많아야 10만에서 15만 그러면은 70만 넘고 75만에서 80만 정도? 잘 잡으면 80만 명 정도 10월에는 한번 예상을 제가 그냥 아무 사실 뭐 근거 없습니다. 그냥 던져본 거예요. 70만, 75만, 70만 중반대 정도. 그래서 80만. 기대는 80만. 뭐 바라기는 90만인데 100만은 당장은 쉽지 않고요. 12월이면 그래서 12월, 1월 요때면 100만 넘겠지. 설마 100만 넘겠지라고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100만. 그래서 어쨌든 아웃바운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 이하였다. 굉장히 좀 실망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 통계자를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난 한 80만 넘을 줄 알았는데 60 오히려 8월달부터 8월보다 10만 명가량이 적다네. 이럴 수가. 물론 그 전에 항공 숫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예상은 했어요. 야 쉽지는 않겠다는 거 예상은 했는데 막상 딱 난 거 보니까 좀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매달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표를 작성하고 하려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이달로 가다가는 회복이 너무 더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 국토부에서 동계 시즌 맞이해서 항공좌석을 더 풀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항공사에서 푸는 거지만 그래도 국토부에서 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국토부에서 동계 시즌 시작되면서 항공좌석 예년 수준의 뭐 코로나19 전 60% 정도까지 뭐 회복을 좀 좌석 공급은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봐야겠죠. 근데 뭐 항공사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좌석 풀진 않겠죠. 그죠? 다 생각이 있으니까 좌석 푸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웃바운드 감소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아웃바운드가 쉽지 않다. 결국 인바운드도 역시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오래간만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방송할 만하죠. 그래도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업계는 어느 정도 지금 좀 데미지도 뭐 데미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내도해야 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거는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자꾸 언급하면 가슴만 아프고 슬퍼지네요. 괜히 슬퍼지고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뭐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 채널을 대표하는 또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뭐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니까 일단 그건 그렇고 이제 저희 업계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좀 그래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냐면 세월호 저것도 있었죠. 사고도 있었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저희 참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예민하고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제를 하고 당연히 이제 좀 한 발자국 뒤로 빠져서 생각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개인적인 이것도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죠. 이태원 이번 참사도 어떤 좀 몰지각한 분들이 계속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놀러가서, 너희들 축제 즐기러 놀러가서라고 말씀을, 좀 상식 이하의 발언을 많이 하는데, 또 세월호 때도 그랬죠. 어떤 일부 몰지각한 인간 이하의 수준의 발언을 했죠. 뭐 수학여행 가다, 놀러 가다가 그런 거다. 뭐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난 수준의 사고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볼게요 한번. 놀러 가는 게 잘못인가? 대표님, 놀러 가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 놀러 가다가 뭐 하면은, 놀러 가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욕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는. 그게 되게 웃겨요. 되게 이상해요. 봐봐요. 뭐 그런 말 있잖아.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워라밸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중요하다. 또 뭐 공부하는 학생에 있어서 공부 중요한데 얼만큼 잘 쉬고 얼만큼 잘 노느냐도 중요하다. 왜냐? 그 이후에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더 이렇게 막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일하고 공부하는 것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쉬며 노는 게 중요하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잘 노는 아이가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 뭐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워라밸이니 뭐 나발이니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또 워라밸, 그러니까 뭐 일과 워크와 라이프의 어떤 밸런스. 그래서 일하는 것과 쉬는 거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워라밸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요즘에 하는 소리가 뭡니까? 또 그 있죠. 무슨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더 불붙긴 했지만, 워케이션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제 뭐 쉬러 가서 워크와 비케이션의 합성어죠. 워케이션. 그래서 뭐 굳이 뭐 직장으로 출근 안 해도 뭐 현지에서 쉬면서 이렇게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변할 것이다라고, 뭐 사회학자, 인류학자, 미래학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들이 많잖아. 그런 세상인데도, 그죠? 그런 세상인데도 이 이태원 참사나 예전 7, 8년 전에 그 세월호 사고 때도 그렇지만, 놀러 가다가 그런 사고가 나면 왜 당연한 거지? 그게 비난을 해도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 놀러 가는 게 죄야? 놀러 가는 게 죄는 아니지. 그러면 공부하다가 그렇게 되면 숭고한 그거 죽음이고, 놀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그러니까 왜 놀러가,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정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수가, 상당수가. 그건 아니지. 그쵸? 그거는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도 대단한, 물론 제 생각입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하다못해 여행업계에 계시서 여행업으로 밥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좀 이렇게 뭐 좀 다른 그런 분들 일부는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야, 놀러 가다가 사고 났는데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 여행업을 하면 안 되지. 때려쳐야지, 여행업을. 사람들 즐겁게 여행 보내고 축제 보내고 놀러 보내는 게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이런 일 터지면은 정치적 성향인 그쪽이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를 수 있지. 나도 다른데, 나도 내 안에 몇 개가 있는, 또 다른 내가 한 10개가 있는, 10명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정민이 10명이 있는데, 하물며 타인이야 오직 하겠냐고. 근데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 하물며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이 여행업에 종사하면서도 그런 사상을, 난 그러면 여행업을 하면 안 되지. 그쵸? 난 그렇게 생각해. 뭐 또 나랑 또 다른 생각이 뭐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뭐 놀러 가다가 다치면은 쌤통이야. 우리나라 정서는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쌤통이고 무슨 일하고 그러면 좋아. 그럼 일하다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럼 그거 갖고는 또 뭐 대단히 해주냐? 솔직히 말로 이번에 세월호 참사래. 뭐지?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전에 그 SPC인가 그 빵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안타까운 그 사고 당한 20대 그 젊은 직장 여성 그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따지면 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묻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더 큰 문제죠. 일하다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러면은 전 국민이 애도를 해야지. 그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보상 무슨 뭐 장례식장에 빵 갖다 줬다며. 그게 사람이 할 짓이나 씨야. 나 말같이 진짜 나 아무튼 내가 뭐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절제 하고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될 것들이 그 여행 가다가 사고 나면 놀러 가다가 그거 안타까운 일을 접하게 돼서 그렇게 슬퍼해주거나 애도해주거나 공감해주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까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아직까지 팽배한 국가다. 그게 무슨 뭐 유교 문화의 영향까지 이렇게까지 제가 확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비즈니스와 여행업에 대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무슨 뭐 이런 사고 하나 터져서 나온 이슈고 이럴 때만 깨달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19 때 뭐 그 사실 우리 여행업계 피해가 제일 컸고 그 손실보상법 혜택도 안 된 게 이런 정서가 저변에 깔려 있다니까. 여행업들이 놀러 가는 거잖아. 여행 우리 엄연한 비즈니스고 영업하고 얼마나 골머리 따고 전략 짜고 나름대로 똑같은 산업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기저에는 분위기가 야 너네 놀러 가는 일이잖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니까. 이번에 이런 참사들을 겪으면서 야 그럼 자꾸 뉴스에 나오고 정치권 인사들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인식이 놀러 간 게 죄냐고. 축제 간 게 죄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축제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찾아가서 즐기거나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개인 성향에 따라서 놀러 갈 수 있고 그런 축제에 갈 수도 있고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갑니다만. 근데 그 놀러 가는 거가 그 자체가 죄악시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저도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래요. 내 자식들이 그럴 것 같아. 놀면은 일단 신경 좀 그러는데 공부하면 왠지 뭔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우리 지금 애들이 이거 방송 아마 들을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막 그렇잖아. 어쨌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책 펴놓고 문제 푼데 머릿속 딴 생각하는 할일이 있더라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유튜브 보고 이렇게 있으면 쟤를 일단 혼내야겠다라는 생각부터 들잖아. 우리나라 부모들도. 저도 그래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근데 뭐 그건 이제 뭐 사소한 문제고. 어쨌든 기저에 놀러 가는, 그런 축제 가는 게 놀러 가는 거다. 놀러 가다가 그런 나쁜 일을 당하면 어떤 분은 아주 나쁜 사람은 쌤통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어떤 분은 뭐 놀러 가다 그랬는데 뭐 굳이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팽배하다. 그래서 사람들 놀러 보내는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영업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지 좋다기보다도 뭐라 그래 일단 알아는 두셔야 된다. 이번 사건을 두고 또 한 번 깨달았어요. 7, 8년 전에 그 세월호 때는 사실 이 생각까지 못했는데 워낙 큰 사건이 이렇게 10년 새에 터지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거구나. 아직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부르시는 분들은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대략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왔지만 원래 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면 외국 관광청 관계자들이 많이 한국에 와요. 항공사 관계자들 오고 해서 한국 시장 기자들 많이 만나고 간담회 하고 해요. 뭐 저번 주에도 이미 했고 캐나다 쪽에서도 왔고 프랑스도 왔고 노르웨이도 왔고 다음 주에는 또 어디가 오냐 또 아무튼 계속 와요. 이탈리아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다음 주가 얼마 뒤에 또 뭐 뉴욕에서도 오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많이 와요. 근데 그 오시는 분들이 왜 우리나라 시장을 오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전 국민의 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국가라고 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는 수준 있게 소비도 하고 뭐 일본이랑 한국 깨끗하고 그죠? 근데 중국은 좀 이렇게 좀 시끄럽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 뭐 그것도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서 외국 시장,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많이 자기 나라 오라고 홍보하려고 오는 거지 물론 오는 건데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인데 그 중에 절반만 가도 5천만 명이지만 일본은 해외여행 자체를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의 해외여행을 가는 게 이미 숫자로 측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관심이 높은 건데 근데 곁다리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는 숫자는 적지만 이 소비하는 거 보면 크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이 한 100만 원 쓴다. 그럼 우리나라는 관광객이 1인당 한 10만 원 쓴다. 물론 소비 지출에 크게 그 정도 크면은 그 정도 차이까지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 국민의 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국가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많이 찾고 대한민국에 많이 홍보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뭐 그런 말 많잖아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영어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인터넷 여기 모바일 해갖고 예약해서 그렇게 해외여행을 잘 다닌다. 이런 국민이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국민이다. 동북아에서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글로벌한 국민이고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사고가 터지면 드는 생각이 굉장히 이중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성. 그쵸? 물론 몰지각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 주목을 받으려고 여러 언론에 대고 떠들어서 나온 거지 사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적지 않은 많다게 하긴 뭐하는데 적지 않은 숫자의 국민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굉장히 이거는 큰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안타깝게 됐지만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적은 그런 사고나 그런 것들이 그런 발생해도 그런 여행이나 뭐 수학여행도 여행이니까 세월호 때도 수학여행이었죠. 그런 여행이나 관광을 하다가 다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놀러가다 그랬는데 그거 그렇게까지 우리가 안타까워가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큰 민족이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어쩔 때는 그런 거 보면 전 국민의 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는 국가네. 이거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더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무슨 결론을 내거나 뭘 주장을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좀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답답한 심정 반 또 뭐 이런 현상들을 짚어보다 보니까 그 이태원 참사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준비한 소식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준비한 소식은 지금 새 정부 들어가고 아마 그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 관광 5개년 우리나라가 5개년 단위로 관광 저거를 짜거든요. 관광 개발 계획인가 그걸 짜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건 열심히 짜요. 이게 이제
보면은 어느 정 분야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사실 다르진 않아요. 뭐 숫자라고 문구 몇 개, 단어 몇 개 바꾸고 그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도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걸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회의를 하는데 이번 회의는 좀 특이한 게 이제 뭐 대부분 다 자리가 됐죠. 관광부서 사장 됐고 문체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관광연구원도 거기도 이제 뭐 저기 들어왔고 원장 그 임명됐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 나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번에 이 회의를 하는데 관광전략 위한 회의를 하는데 릴레이로다가 몇 번을 하냐면 4번을 해요. 4번을 10월에 한 번 했고 엊그저께 11월 2일 날 한 번 했고 다음 주에 한 번 해요. 8일 날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6일 날 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 왜 4번이나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왜 시간이 많나? 아니 그래서 4번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4번을 하면 뭐 정말 오 대단한 이런 또 결론도 나오고 막 그러네 이러면 모르는데 볼게요. 여기 표 보이세요? 혹시 표? 10월 여기 표 보이시나 모르겠네. 10월 27일 날 했어요. 방한 관광 제도야 해갖고 K컬처 해갖고 인바운드 그다음에 저번 엊그저께 11월 2일 날 지역관광 활력 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무슨 인력난 해소야.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11월 16일 날은 관광산업 제도 개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걸 뭐 4번이나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딱 봐도 아니 다음 주에 당장 할 거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회의에서. 이거는 간단해요.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어떻게 할 거냐?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돼. 손실보상법 적용해갖고 여행사들 지원 팍팍 해주면 돼요. 안 해주니까 기존에 여행업계 계신 분, 여행사에 계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일이 더 자주 많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 이제. 그 쓴맛을 봤거든. 쓴맛을. 와도 일부만 와. 그리고 그러면 뉴페이스 또는 젊은 피 올 것 같아요? 여기를? 이쪽 동네를? 이쪽 동네를 올 것 같아요? 전공하는 학생들 떠나서 전공하는 학생들 아닌 말로 무슨 호텔이나 가려고 그러지. 왜냐면 그쪽이 그나마 안정적이니까. 안 와요. 뉴페이스 젊은 피 안 와요. 왜 와 여기를? 근데 무슨 관광산업 인력만 해서야 정책 자체가 개뿔 하나도 없는데 무슨 관광산업 인력만 해서 보자. 그러면 관광산업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방향 말 좋은데 무슨 논문 쓰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계 현황과 재현. 업계 현황과 재현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 이거는 회의할 필요는 없어. 이건 뭐 한 10초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야.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돼. 하다못해 큰 지원이 아니라 손실보상법에만 최소한 해줘도 돼. 그러면 그나마 이런 일이 터지면 국가와 정부에서 그래도 좀 도와주는구나. 그럼 내가 이 업계에 종사하면 그나마 그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보호는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지. 무슨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계획을 해주는 걸 하나도 없으면서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한다고 현황과 재현을 들어요. 형식적인 거지. 100%가 이거 형식적인 거. 이거 갖고 결론 나오면 내가 트래블 데일리 내가 내놓게. 내가 내놓게. 그만둘게. 지난주에 한 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바로? 뭐 없어 아무것도. 그죠? 벌써 2번 했는데. 그 다음에 11월 16일에는 관광산업 제도 개선. 관광의 산업적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야, 정부 니들이 관광의 산업적 위상을 강화를 안 해주는데 무슨 위한 제도 개선을 해.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규제 개선이 뭐 있는지는 알기는 하냐? 야, 이거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자다가 속아웃을 들이다. 근데 이런 회의를 4번씩이나 나눠서 한다는 게 이게 국가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와 예산 낭비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한대요. 4번씩이나. 네. 요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5개년 계획이라고 잡겠지. 근데 5개년 계획 내용 안 봐도 비디오 나오는 거 보면 예전 정부 거 앞뒤 단어 하나 들어갈 거고 내가 예상해 볼 거예요. 또 뭐 들어가냐면 메타버스 얘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T나 뭐 이런 쪽 그런 거 그쪽 있잖아. 그쪽 관련한 단어 몇 개 갖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관광
그 스타트업도 이렇게 육성해야 되고, 이번에 정부에서 10대 그 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갖고 몇 천억인가 투자되는데 거기 관광산업은 없더라. 그러면서 무슨 그걸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아마 그런 단어 몇 개 집어넣고 예전 거랑 비슷할 겁니다. 아니 관광산업 아니 메타버스가 그게 마케팅이지. 그게 마케팅적인 그 방안이지. 그게 무슨 기술적인요. 관광산업에서 메타버스는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적으로 요소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 적용돼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관광산업에서. 예? 아니,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무슨 메타버스예요, 그게. 메타버스는 마케팅이라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돼요, 관광산업은. 그리고 관광산업에서 메타버스는 마케팅이라니까.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이 개념도 잡히지 않은 사람, 양반들이 무슨, 그런 논의를 해. 아우, 답답해. 막 목이 탄다, 대표님께서. 내가 쉬지도 않고 말을 하네. 야, 내가 말을 잘한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요거 하나 날려주세요. 좋아요. 체리 따봉 말고, 좋아. 이게 체리 따봉인가? 이거 좋아요. 지금 많이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서 중간에 나 좀 쉬자. 그리고 저기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오늘 계속 제가 말하니까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기 멤버십 가입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려요. 지금 늘고 있어요, 멤버십. 고맙습니다. 우리 membership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멤버십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저는 또 기자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기자의 기질은 뭡니까? 또 까주는 게 우리 또 비판하고 분석하고, 또 저희들의 또 책무죠.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또 잘하는 건 박수 쳐드리잖아. 자, 그리고 잠깐만 하나 좀 소개를 할게요. 어제 저희가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가 한국관광공사를 꾸준히 지켜본 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최근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관광통계 그거 낸 거예요. 너무나 잘했다고 봐. 근데 그거는 이제 관광통계, 저희가 보도해드리는 통계는 관광공사 그 통계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원래 요거 운영을 하긴 했는데, 요걸 따로 독립분리시켜갖고 오픈을 했어요. 런칭. 여행 트렌드만 볼 수 있게. 트렌드, 여행이랑 문화. 그래서 요거를 독립적으로 런칭을 했는데, 요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consumerInsight.co.kr 하고 슬래시하고 레저 트래블 요 파트인데, 여기 이제 여행 관련한 트렌드를 많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레저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레저 트래블. 그래서 주요 데이터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행 관련한 것들, 여기 여행 관광 있죠? 보면은 잘 돼 있어.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 회사에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트렌드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위에 줄이 뭐더라? 뭐였더라? 위에 줄이 해외여행이었나? 해외여행. 밑에 노란 게 국내 여행인데, 이제 7월 몇째 주차, 10월 몇째 주차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나, 이런 것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식 그 차트처럼. 그래서 이 사이트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런칭을 다시 했거든요. 여기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그래서 이 사이트를 런칭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향을 이렇게 한눈에 너무 쉽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그 데이터 랩 그거는 이제 머리 숫자 통계고, 요거는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일주일별, 월별 조사 시기, 이런 거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해놨어요.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 윗줄이 해외여행이고 밑에가 국내여행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만 볼게요. 올해 1월 걸로 딱 가면 벌써 해외는 아직 국내 위에 노란 선보다 밑에 있죠. 이런 것들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래서 잘했다. 참, 여기 그 이사님인가? 대표님은 아시는데 이사님일 거야. 연구원님, 수석 책임 연구원님 제가 아는데, 그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연구원님 통화한 지도 오래됐는데, 아무튼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통화하고 싶은데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특별히 이걸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업계 계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세요. 주기적으로 이거 즐겨찾기에 링크해 놓으시고, 저거 즐겨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사실 메인이긴 한데, 제가 앞서 말을 오늘 너무 많이 해갖고, 이거 메인으로 하기엔 너무 앞서 열변을 토했더니, 사실 요게 중요한데, 오늘. 뭐냐면, 저번 주에, 그 WIT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WIT가 뭐냐면 타이드 스퀘어에서 매년 그 유명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OTA 기반의 그 유명 항공사도 그렇고 이제 조금 그 스피커들 초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는 행사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이제 3년 만에 열린 건데 아직 제가 기사는 안 썼거든요. 취재는 다 해왔고 기사는 이제 주말을 통해서 쓸 건데 이게 이제 그냥 그 그러니까 보러 가려면 이게 20만 몇만 10몇만 원 비싸요.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무슨 초대받아서 이런 취재거리나 있으면 나가서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치곤 퀄리티 수준 그러니까 이 퀄리티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 의미 있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날도 꽉 찼어. 호텔의 그 그랜드 볼룸이 꽉 찰 정도인데 바글바글해. 워낙 연사들도 실력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거의 다 영어로 진행이 돼요. 영어로 돼서 그 번역이 돼서 통역도 실시간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저도 매년 가서 이제 취재차 이렇게 가서 보는데 올해도 굉장히 그 괜찮은 스피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마일리어 트립 대표도 나왔고 야놀자도 나왔고 대한항공 임원도 나왔고 고위급 임원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항공사에서도 나왔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항공사나 외항사 그 다음에 OTA 쪽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하나투어 대표도 오후 막판에 스피치를 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취재를 못했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보면 야놀자 그룹 김종윤 CEO도 나왔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건 마일리얼트립 대표도 나왔고 하나투어 대표도 나왔고 송미선 대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고다에서도 나왔고 부킹닷컴에서도 나왔고 루프트한자 그룹에서도 임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그 취재만 해왔지 기사 정리는 다 안 해서 뭐 이렇게 그 명확하게 그 영어로 뭐라 그래야 되냐 러시아 말로는 이제 또치나한 굉장히 명확하다는 표현이 맞겠다. 명확한 게 아직 제가 전달해드리긴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제가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만 취재 당시에 느꼈던 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슈가 됐던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지. 지속 가능, 엔바이러먼트인가? 엔바이러먼트인가? 그죠? 환경의 그린 투어리즘 관련한 것, 그린 투어리즘 관련한 건데 이제 그린 투어리즘은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화두 게 나왔어요. 근데 항공사에서는 뭐 항공유라든지 기체 기체는 항공사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근데 당장 OTA나 여행업계에서는 당장 뚜렷하게 뭔가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관심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 뭐 그게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세상이니까 억지로 해야 되지. 그런 문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호텔업인데 그쪽 얘기는 일단은 모르니까. 그리고 아쉬운 점을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아쉬우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취재를 몇 년간 올해도 좀 느낀 건데 일단 동시통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시통역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 하시죠. 저는 잘 영어를 못하니까 이 통역기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이 전문 부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깔린 상태에서 의역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직역으로 가니까 그거를 이제 직역으로 해서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시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거 영어를 내가 잘해갖고 그냥 영어로 알아듣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장이 안 되는 거야. 문장이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부분은 그냥 단어 나열식으로 통역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를 하려구나라고 저는 이제 알아듣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뉴한 뉴스가 새로운 좀 정보나 소식들을 좀 듣기를 원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회사의 그 내용을 좀 홍보하는 성격들의 스피치들이 좀 있었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아직까지 좀 저 사람이 저걸 좀 개념을 알고 지금 얘기하나 싶을 정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념도 안 잡혔는데 자꾸 그걸 하는 거여서 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하지만 그런 것들 아쉬운 부분 빼고는 뭐 그건 개인적인 아쉬움이니까 어쨌든 이 행사가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알짜배기 내용의 행사라는 거는 뭐 변함의 여지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실행해준 그 타이드스퀘어 윤민 대표에게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박수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관광청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여행사 메이저 여행사에 대한 구분은 다 다르겠으나 메이저 여행사 대표님들 많이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시 WIT 웹 인 트래블 그러니까 이 WIT가 아마 그 준말일 거예요. 굉장히 의미 깊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 사실 정말로 이게 메인인데 앞서 얘기가 너무 길었어. 여기어때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저는 사전에 신청을 해놨는데 어떻게 좀 당일날 또 뜻하지 않게 바쁜 일이 생겨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간담회가 끝내고 여기어때에서 이제 자료를 다 배포를 했고 기사로도 나가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내용을 대충 다 들으셨을 건데 이제 핵심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야놀자는 그렇다 치고 여기어때가 아웃바운드를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근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근거리 아무래도 FIT 쪽이겠지. 그리고 항공권과 숙소가 결합돼. 그러니까 기존의 에어텔과는 조금 다른 에어텔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되고 에어텔과는 조금 다른 항공권과 숙소가 결합된 최저가 상품을 출시하는데 초점이 맞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 항공권과 숙소의 결합 에어텔은 아닌데 항공권과 숙소의 결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에어텔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체 분석한 겁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단 얼마 전부터 마이리얼 트립도 뭐 항공권 열심히 팔고 계시죠. 뭐 싼 가격으로. 근데 지금 여기어때에서 하는 행태가 거의 비슷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 시장에 기존의 베이스 자체는 OTA, 그러니까 온라인 앱 기반이잖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OTA라고 하는데 OTA도 출범을 했으면 OTA 특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쪽에서 한 개 아닌 한 개가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당연히 힘들고 무슨 교두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여행사들이 했던 상품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시장에 이제 진출이 아니라 이쪽 시장으로 점점 옮겨오는데 기존에 그냥 갖고 있던 거 갖고 안 되니까 마이리얼 트립도 그렇고 여기어때도 그렇고 이쪽 시장으로 점점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으로 먼저 쇼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쇼부는 일본말인가? 아무튼 그래서 시장을 먼저 잠식을 하겠다는 의도겠죠. 이건 뭐 이게 좋은 방법이다 나쁜 방법이다라고 평가할 건 아니죠. 기업이 생존하고 기업의 전략으로서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라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저렴하게 쫙 까는 거지 막. 왜냐? 그렇게 통해서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 MS를 높이는 게 목적이지. 그죠? 당분간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장악을 한 후에 가격은 이제 거의 이제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독점화 비스무리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뭐 시장 가격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장 마켓 시어를 차지하는 게 관건이니까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여. 제 생각에 그렇게 보여.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사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지켜볼게요. 말씀을 드리면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여기어때의 핵심 고객층인 MZ세대가 원하는 가볍고 즉흥적인 그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서비스의 핵심이라면서 국내 여행 부분에서 증명한 상품, 마케팅, 고객 서비스 역량으로 차별화한 해외여행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어때 자체 기획 상품으로 근거리 자유여행에 초점을 맞춘 해외여행 서비스, 항공 및 숙박 예약 서비스에 이어 해외 특가를 추가해서 국내 여행 가듯이 쉽게 해외로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특가 같은 경우 보면 비행시간이 1시간에서 4시간이 목적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나오지. 중국, 일본, 동남아예요. 그죠? 동남아에는 홍콩, 대만 포함이겠고 비행시간이 1시간 4시니까 괌, 사이판 포함이겠고 베트남, 베트남 그쪽 동남아 쪽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여기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MZ세대가 얼마나 많이 갈지 모르겠으나 LCC는 충분한 노선 역량은 있죠. 그래서 가볍게 떠나는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도시에 집중 공략하고 항공권과 숙소를 결합해 최저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상적인 해외여행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상적인 해외여행. 그래서 보면은 뭐 기존 패키지 여행은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어요. 정 대표가. 패키지 여행의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여기어때는 탐색, 예약, 결제, 취소, 고객 서비스, 가격 모든 면에서 기존 업계와는 차별화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 쓰고 이날 동영상 뉴스 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아웃바운드를 너무 좀 쉽게 해본 거 아니야 이거? 여기어때에서? 아니 기존의 패키지 여행의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일부 문제는 있지만 패키지 여행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 이거는 조금 워딩이 잘못됐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이 대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이거는 아웃바운드를 조금 가볍게 파악을 분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제가 또 읽으니까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여기어때는 그런 좀 기존의 업체와는 차별화된 환경을 구축하겠대요. 그래서 뭐 예약 취소 결제 같은 것들 특히나 가격이라는 워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을 조금 처음에 마켓 쉐어를 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좀 보이겠다는 의도 같아요. 얼마큼 싸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리고 2030 세대가 타깃인데 그래서 일본과 베트남이 첫 타깃이래요. 그래서 해외 특가는 항공과 숙소를 한데 묶어 20에서 30% 할인율을 제공하면서도 기존의 저가 상품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없앴다. 이 얘기에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그 렌트사 겸 여행사 하고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대표님도 저 옆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어때 해외 특가는 항공과 숙소를 한데 묶어서 항공과 숙소 그러니까 비행기표와 호텔이지 한데 묶어서 숙소 그래서 20에서 30% 할인율을 제공하면서도 기존의 저가 상품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없앴다. 야, 싼 게 비지떡은 철학인데? 아니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마진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아니요. 손해보고 팔겠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그럼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먼저 돈 주고 항공좌석 사고 네. 먼저 호텔을 지정한 호텔을 한 호텔을 지정해서 1년 계획하면 할인이 조긴답니다.
양쪽 다. 그렇지. 그걸 뭐 아까 30% 할인이라는 게 40% 할인 받고 10% 마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진율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대표님,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거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싼데 어떻게 잠깐만, 저게 항공과 숙소를 한데 묶어서 하는 게 현재 홈쇼핑 하는 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홈쇼핑에서 나 이 여행사에서 홈쇼핑 상품 판매할 때 나 이 날짜에 홈쇼핑 나갈 겁니다. 뭐 항공사에서 항공사 그룹 요금보다 더 싼 것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호텔에 가서 이런 것으로 항공 홈쇼핑 판매할 거야. 그리고 너희 호텔을 찍을 거야. 자, 너희도 일반 나는 요금 말고 더 다운시켜줘. 대신에 이 돈에 대해서 내가 50만 미리 다 줄게. 그럼 이쪽에서는 항공사나 호텔 측에서는 할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본 소요는 가져가니까요. 그러면 그 퍼센트를 일반적으로 100이라 했을 때 그걸 할인받아서 손님한테 30%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안 했어요, 여행사들은? 모객률이죠. 그게 뭔 얘기예요, 모객률?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 구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대한항공 탈 수도 있고 아시아나 탈 수도 있고 LCC 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 호텔을 잡았어요. 그럼 그 호텔 있잖아요. 그 호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100명이 이 싸다고 다 그걸 선택하지는 않아요. 싼 맛에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다양한 수요, 가약상 수요에 대해서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나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것까지 내가 알겠고, 그걸 이해를 했어요. 자, 어차피 현장에 계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요걸 또 읽어드릴게요. 그럼 여기 봐봐요. 뭐냐면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맥락은 비슷해서 뭐냐면 기존 패키지 여행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대표님? 여기 보이시죠? 네네네. 최소 인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그죠? 여기어때 해외 특가는 예약과 동시에 100% 출발이 확정된다. 또 맞습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단체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아닌 자유여행객의 인기 있는 숙소를 골라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비선호 상품을 묶어 파는 일명 에어텔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네. 해외여행 시장에서의 중간 단계를 파격적으로 없애고 공급자가 아닌 철저한 고객 중심으로 상품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이게 지금 내가 얼핏 들으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지금 이제 여기 때는 국내 호텔 숙박을 팔던 업체예요. 네, 플러스 교통하는 더 플러스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게 이제는 아웃바운드잖아. 예. 교통수단 넣은 것 뿐이야. 그 비행기냐 아니면 기차냐 그 차이 뿐인 거예요. 비행기랑은 기차랑은 또 다르죠. 아니 그냥 국내 자기 호텔에 대해 자신 있으니까 놔두고 그건 국내든 얘기할 거 없고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숙소 부분 내 자신 있어. 오케이. 그럼 난 교통만 플러스 하면 돼. 아니 해외 호텔인데 뭔 얘기야. 아웃바운드 상품이잖아. 아니 국내 호텔이는 거기에 아니야 국내 호텔이라든가 그냥 국내 호텔이든 해외 호텔이든 상관없이 나는 호텔에 대해 자신 있어. 국내 호텔 잡는 것처럼 해외 출장 나가서 그 호텔 잡으면 돼. 그 계획인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항공만 넣으면 돼. 항공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 일본 탁한 이유는 뭐냐면 오사카 나리타든 일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네. 단일 국가. 네. 중국이 1등이었지만 그 다음에 중국이 무너졌으니까 일본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요금은 천차만별해요. 코로나 전에는 몇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만 원짜리도 5천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전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팔릴 때 또는 팔기 위해서 항공자 100좌석이면 10좌석만 내가 미리 지불하고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시리즈로. 아니 호텔도 마찬가지. 그럼 그 요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어때 이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그냥 부피 키우기. 그러면 부피 키우기. 알았어요. 나 그 가능하다고 그러면 봐. 네,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행사에서는 기존에 왜 안 했냐고. 내 말은. 대신 그러니까 가능한데 여기어때는 자기네 마진율을 제살값 까먹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 있잖아요. 저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조로 이 상품 세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게 순수하게 수익 구조를 간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 맞잖아. 손실도 갈 수 있는 네. 자, 이기잖아요. 잠깐만요. 구조로서는 가능하지. 사장님, 네. 이사님, 네. 카카오가 수익을 내고 있나요, 지금도? 그건 내주지 않아요? 난 그거까지 모르지, 카카오는. 엄청난 마진은 손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 그거까지 모르. 아무튼 카카오 그렇다 치고. 아니요. 걔네 생긴 다음부터 해서 카카오는 계속 손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상장시켰어요. 그 뭐냐면 구피를 키운 거예요. 네, 그래. 여기 올 때도 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마켓 시장 점유율을 하려고 그런 거다. 그냥 시장만 키우는 거예요. 네. 그냥 손실 보면 상관없어요. 그렇지. 그냥 투자만 받으면 돼요. 나는 얘네가 손실 보고 이 부분 관심이 없고.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중간 마진. 우리가 기존에 여행사 통해서 호텔 국내 했던 것을 갖다 중간에 마진 빼가지고 주도권을 갖는 거죠. 네. 나중에는 국내 호텔들이 처음엔 좋았죠. 그러나 얘네들이 시장을 점유함으로써 달라는 수술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지. 이게 활성화가 커지면 소비자들은 네. 선택을 하는 거지. 오히려 더 손해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구조로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알겠고, 네,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렇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이냐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지. 내 생각은. 지금 내가 걱정해 줄 건 아닌데. 잠깐만 있잖아요. IT 쪽 있잖아요. 네. 업계들. 손실에 대해서 수익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가 또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이용자 수만 보고 가서 투자를 합니다. 물론 그래.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요. 알고 그다음에 여기어때나 다른 관련한 비슷한 업종 플랫폼 사업하는 친구들은 다 여기어때가 여행업 요거 진출했다고 여행업이 끝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다음 전략이 다 있어요. 나도 안 그것까지 얘기하기 힘들지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다음 전략이 또 있는데 나는 일단 그 후는 둘째 치더라도 요 구조로서 여행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계속해서 긴 시간 길게 봐서 계속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얘네 전략이 그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가 뭐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그리고 궁금한 건 지금 대표님 말씀 잘 주셨는데 요게 기존 것보다 20-30%나 더 할인하면서 하는 구조가 가능하냐는 가능합니다. 거지, 실제로. 네. 손해 대신 조건은 얘네들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자,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네. 처음에 그 가입하라고 돈 줬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익 본 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네, 손실 보더라도 거래 수가 많으면서 투자를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 구조예요. 그래요. 언제나 뻥 터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오케이.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김사연 대표님이 또 이렇게 현재 우리 채널은 이렇게 전문성이 바로 그냥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요. 아무튼 얘기를 더 확장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지. 동네에 할머니가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국밥을 계속 했던 집이 있잖아. 그런 집이랑 프랜차이즈 국밥집이 있잖아. 세련되고 막 깨끗하고 깔끔하고 배달도 잘 되고. 근데 그런 집과의 이렇게 맛있으면 돼요. 건강히 잘 먹으면 돼. 근데 이제 또 누가 진정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진정성이 없다고만 단언하기는 또 그것도 좀 어폐가 있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 여행업, 여행사, 여행 상품을 통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진정성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싸고 편리하고 서비스 잘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과연 정답인가? 라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하기에는 좀 너무 그거 같아요. 고민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고민해봤고 이런 얘기를 또 해봐야지, 그지? 해봐야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오직 어디? 우리 여행 중에서 채널에서만 이런 얘기를 또 씨부리죠. 자, 오늘
어쨌든 뭐 2022년 11월에 여행업계 동향을 살펴보는 걸로 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 제가 특별히, 왜냐면 이게 요즘에 이제 업계가 바빠지다 보니까 야, 이게 다음 주 라방 또 금요일날 무슨 또 중요한 취재권 있으면 제가 또 약속을 해두고 야, 나 지금 죄송스러워 죽겠네 이거.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11월 셋째 주 금요일날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을 출장을 가는데 그 금요일 밤이 숙박을 안 하고 밤 비행기야. 아마 공항에 있지 않을까 싶어. 한국으로 오는. 만약에 가능하면 제가 가서 틀을게요. 더 재밌겠지, 그죠? 아무튼 미리 얘기를 해드렸고, 별일이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 오래간만에 제가 여기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간단한 음료와 먹으면서 좀 즐겁게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 안 다루고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참여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저희 연락처나 이메일이나 신청해 주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여기 장소랑 약속 시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라이브 방송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얘기가 혹시 좀 공감이 가셨나요? 공감이 가셨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어떤 얘기가 공감이 갔다. 어떤 얘기는 좀 나랑 생각이 다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없어, 우리 업계는. 왜 얘기를 안 해? 맨날 이것도 좋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기 이태원 참사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 우리 분들 또 유가족들 다시 한번 참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인생 저희들도 좀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요만큼이나마 기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저희 동영상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라이브 방송도 같이 좀 해주시고 한절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또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 많이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